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빛나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또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해법을 찾아야겠죠. 오늘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839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도 좋고요. 전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1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얼피에셋 박태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기는 좀 어떠세요? 네, 많이 났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선은 뭐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도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자들의 투자 패턴은 좀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또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함께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먼저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114는 2017년 오피스텔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또 상가에 비해서 비교적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시중 유동자금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박태성 본부장과 함께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과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네. 그 오피스텔의 어떤 그 매매 가격 상승이 7분기 이상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피스텔도 하나의 어떤 틈새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어떤 그런 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7분기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보시죠. 그 가격이 상승된 요인부터 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도 상담을 해보다 보면 월세 받는 부동산을 어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가 뭐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50%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소형 오피스텔을 그리고 기왕이면 좀 새 거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굉장히 많이 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던 요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든 오피스텔들이 다 가격이 올랐느냐? 모든 지역에 있는 것들이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수도권은 상승폭이 좀 큰 편이고요. 광주나 충남이나 대구 같은 지방권은 오피스텔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나 부산 등은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모든 지역들의 오피스텔이 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 이제 매매 가격이 7분기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지역들의 특징은 뭘까? 좀 그걸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규 아파트의 어떤 입주 물량이 다소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 가격의 하락 우려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 공실률이 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면 인근에 어떤 주거용 주택들이 좀 적으면서
그리고 상권이 좀 활발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들에 주거가 부족할 때 대안책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경우들도 많고 뭐 1, 2인 가구라든지 어떤 기업이 많거나 이런 자리에 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많은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는 오피스텔이 공실 리스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특징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투자는 어디에 해야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거용 주택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주택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도심부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기업이 많이 있는 지역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1, 2인 가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갖춰져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지 않은 지역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들이 공실률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익형 부동산은 비는 타이밍, 이 공실이 얼마나 적느냐가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권이 발달을 해서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한 지역들. 아무래도 그런 현금이 원활한 지역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오피스텔의 수요자층들이 좀 넓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오피스텔도 수익형 부동산이긴 하지만은 호재가 있어서 차익도 함께 좀 바라볼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 어떤 개발이라든지 교통 호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좀 더 차익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실률이 좀 낮고 공급이 적고 그다음에 월세 부담이 좀 많지 않은 현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지역에 투자 수요들이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한 3가지 요건들을 꼭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15년도 서울시의 오피스의 공실률을 따지는 그래프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의 평균 오피스의 공실률이 10.63%입니다. 그럼 이 지역들 중에서 이 평균 이하로 있는 지역들은 공실률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에서 지금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공덕역 일대이다.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 이하로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광화문이나 동대문, 그리고 뭐 종로, 그리고 서초나 신사나 공덕역이나 영등포.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공급량이 좀 적어서 아니면 기업이 많아서 아니면 현금이 많이 돌아서 이런 지역들은 공실률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4.6%라는 취득세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시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겠고요. 세입자의 선호도가 높고 공실률이 좀 낮은 그래서 최대한 좀 신축으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옥석 가리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어떤 검증 절차를 한두 번 정도는 거쳐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소액 투자로서는 어떤 틈새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 아니라 부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투자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동산 상품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깨부시시고 투자 상품으로 인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이 저금리 기조에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보면 뭐 혼놀족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또 그만큼 오피스텔의 주거 환경 또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실률이 낮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지역 그리고 3번째는 호재가 있는 지역 그쪽에 오피스텔을 투자를 알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02-3424-8393번 열려 있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도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발빠르게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그 은평 뉴타운요. 네, 은평 뉴타운 어디요? 네, 그게 801동인데요. 어디 801동일까요? 롯데캐슬. 예. 네, 그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동수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요. 은평 뉴타운.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먼저 은평 뉴타운 먼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리 있잖아요. 예. 삼성리가 그 뉴타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지축동에도 또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그게. 네. 네, 그렇게 미친 영향이 없나. 지금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은평 뉴타운에 대한 거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롯데캐슬 그 은평 뉴타운에 있는 거는 몇 평대를 갖고 계시죠? 25평인가 그래요. 아, 25평, 20평대. 네.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그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시다면은 네. 갈아타기를 시도해 보셔도 될 만한 타이밍까지 온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이제 거주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당분간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삼성지구 쪽하고도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우선 보겠습니다. 이제 롯데캐슬은 지금 이제 988역 이 역세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역세권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버스라든지 이런 게 잘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20평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25평이면은 지금 시세가 대략 뭐 한 4억 중반 정도 하죠. 네. 그죠? 지금 현재 이제 한 4억 중반 정도 하는데 네. 이 시세가 제가 아까 그 만약에 계속 거주하신다면은 옆으로 흐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제일 비쌌을 때가 한 3억 선에서 움직였던 그 20평대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얘가 계속 올라서 4억 중반까지 가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이게 왜 올랐을까요? 혹시 아세요? 다른 데 다 오르니까 그냥 올랐. 그렇죠. 왜 다른 데 오르는데 다 같이 올랐냐? 이유가 이거예요. 전세가 자꾸 오르니까. 네. 전세가 오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랑 붙고 그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이렇게 계속 갔던 건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억에서 제일 비쌌을 때 3억이었는데 얘가 4억 중반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역할을 한 건 전세입니다. 전세가 지금 현재 3억대 한 중반까지 가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3억 중반 하는데 자, 이 전세가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 올려줬는데 더 올리려면 전세가 더 밀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얘는 특별하게 이제 이미 이제 호재를 다 써서 미래 가치를 써서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거주 목적이고 주거 편의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교통 호재가 들어온다든지 뭐가 이런 게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면 다 전세가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네. 네. 근데 아쉬운 게 이거예요. 20평대는 물량이 우선 많지도 않고요. 네. 그 전세가 지금 반전세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 네.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반전세가 늘어나고 전세가 줄어들면요. 네. 전세가 상승하는 그 어떤 표본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결론은 물건도 많이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 이 전세금을 좀 올려주느니 월세를 좀 더 내고 살자 이러면 반전세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리지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매매는 계속 이 자리를 갈 거란 말이죠.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렇게 그냥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쉬운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전세가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지쳐 있는 거예요.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 3억 중반인데 옛날에 매매값보다도 비싸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세도 단기에 많이 올려줬고 이제 쉬어가야 되는 것이고 매매도 쉬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시다면은 갈아타기를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거주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간으로는 옆으로 좀 흐를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위쪽에 삼성 쪽은 왜 이렇게 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삼성 쪽은 20평대가 거의 없습니다. 네. 다 30평대고 그 30평대가 지금 막 6억 선이 넘어가죠. 네. 되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라든지 뭐 이케아라든지 뭐 이런 뭐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실수요자층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호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라 그러면 이거는 약간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뭐 갈아타기를 시도한다 그러면 삼성 쪽이나 저 원흥역 일대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밑으로 더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불광역 뭐 이제 뭐 6호선이나 3호선 W역세권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현대홈타운 1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은평 뉴타운의 20평대 매매 가격 비슷해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녹번역이라든지 이런 데 뭐 대림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JL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30평대가 한 4억 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연식이 짧지는 않아요. 기존 아파트지만 그런 것들은 인근에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인근에 재건축 수요들 재개발하는 어떤 이주 수요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기존 아파트들이 차라리 이주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밀어올릴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삼성 쪽은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는 거품이 빠질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축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는 게 그닥 그렇게 좋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서울에는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엄청나게 입주 물량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의 하락도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실거주라면은 뭐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거주하셔도 되지만 가격 상승보다는 안 빠지고 버텨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은평 뉴타운의 롯데캐슬은 지금 만약에 투자 목적이시라면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아파트 상승세가 멈췄다, 보합세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가락본동에 네, 빌라를 매매를 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네. 두 채를 매매했는데 이게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가락 본동이고요. 네. 네, 저희가 보면 요즘에 송파 이쪽, 잠실 쪽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쪽은 좀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가락본동 40-3. 잠깐만요. 가락본동 40-3번지요? 네. 요 오금역에서 많이 멀지 않네요. 예, 계룡역이랑 가까워요. 그 내부 면적은 몇 평이나 되죠? 14평이요. 빌라. 14평. 그 구조는 뭐 투룸인가요? 쓰리룸인가요? 예, 투룸이고 2014년 신축 빌라예요. 2014년. 대지집은 얼마나 되죠? 6평요. 6평 정도. 그러면 네. 구입 금액은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전세 2억 3천 끼고 2억 8천에 구매했어요. 2억 매매. 8천에? 네. 그러면 그거를 언제 사신 거예요? 올해 한 2달 전에 샀어요. 2달 전에 매입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추가 보유 의견을 드릴 건데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 아쉬운 점까지 제가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잘 들어보시고 우선은 결론은 추가 보유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지도를 좀 넓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 가락본동 지금 이제 여기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오금역이나 경찰병원역에서 많이 멀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4평형이라고 하셨고 2억 8,500만 원 구입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2억 8천. 예. 2억 8천. 2억 8천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추가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의견을 드린 이유는 호재 때문이에요. 호재가 많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호재를 짚어보자면은 뭐 가락 농수산물 요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화 사업 때문에 사업 추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문종 법저타운
뭐 있고 동남권 유턴단지에서 가든파이브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그 일대에 요 자리에 이제 그 성동구치소가 이전하는 뭐 요런 호재들도 있어요. 요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법조타운 쪽으로. 그러니까 성동구치소가요? 그렇죠. 구치소가 그 법조타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치소 자리가 소위 말해서 아파트라든지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인근에 호재가 많은데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 농수산물 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까지 이제 같이 문화시설까지 같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이 아무래도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 문정 도시개발구역 이 법조타운 이 개발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행이 이제 다 되면은 고용효과가 한 3만 명 정도 돼요. 추가적으로 3만 명 정도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잠재적인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가 되는 것이고 동남권 유턴단지나 요 가든파이브 인근 같은 경우도 임차 수요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뭐 호재적인 부분이라든지 가격 상승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14평이고 2억 8천이고 전세가 2억 3천이라고 그러셨죠? 네. 근데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가족 단위로 들어온다 이러면 이렇게 약간 크기가 애매한 투룸보다는요. 조금 더 큰 쓰리룸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1, 2인 가구들이 온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정도 전세 가격이면 약간 부담이 돼요.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14평 정도 내부 면적보다는 한 11평 반, 12평에 약간 더 작은 걸로 뭐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다면 향후에 전세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좀 더 쉽고요. 앞에 매매 가격이 지금 2억 8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앞에 3으로 바뀌어서 뚫고 나가는 게 말 그대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선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이었다면 약간 좀 작은 걸, 조금 더 작은 걸 하셨으면 어땠을까? 좀 요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2억 8천이라는 가격이면 1대1 시세보다는 약간은 좀 조금 높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내부 면적이 넓은 것들 그리고 지분이 한 뭐 6평 정도 있는 거 그리고 호재가 있는 것은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입 금액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지가 상승 이런 호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못해도 최소 2년 정도는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 중장기로 본다면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다음부터는 투자를 하실 때는 꼭 구입하시기 전에 어떤 물건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고 인근 시세도 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리겠고요. 최소 2년, 길게는 4년 정도 이렇게 좀 단기로 보시면서 향후에 도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고 검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파 지역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호재 백화점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죠. 하지만 지금 매입한 금액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2년에서 4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부천시 네. 소사구 계안동에 있는 조공 아파트 2차. 네. 네, 저 매수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투자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는 네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재건축도 바라보고요. 네네네. 부천시로 이번에는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얘 지금 여기 얼마에 그 조공 2단지잖아요. 네, 네, 2단지 20. 네, 요거 얼마에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억 1,500에서 한 2억 2천 정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거주를 겸하실 겁니까?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네, 그냥 거주는 안 하고 네, 투자. 투자 목적으로. 네, 네, 재건축도 바라보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지분의 어떤 그 지분의 유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안 남는 건 또 아니에요. 높던데. 안 남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지분의 유혹이 아내의 유혹보다 좀 무서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시간과 대비했을 때는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저라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효율성 있는 투자를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역곡 조공, 이 계안동에 있는 조공 아파트잖아요. 네네. 자, 좀 넓게 볼게요. 자, 보면 자, 여기가 2차인데 네. 지금 21평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26평. 야, 26평. 네네. 아, 26평하고 야 29평 있죠? 제가 헷갈렸어요. 네네, 두 개. 26평짜리 같으면은 지금 얘 재건축을 보신 이유가 지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지분이 좀 넓더라고요. 그죠? 딴 데. 얘가 지분이 한 21평 하고요. 29평짜리가 26평이 한 24평이라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29평이 24평 정도 됩니다. 아, 26평은 네. 그러면 26평이 한 21평 정도 나오고 29평이 24평 정도 나오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이 정도 지분이면 지분이 되게 많은 겁니다. 아, 네. 근데 요게 이제 유혹이죠, 유혹. 지분의 유혹.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왜 유혹이냐 그러냐면 얘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래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가 200%짜리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쓴 그 용적률이 한 100%가 좀 넘어야 한 110%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얘가 3종이었다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요. 이거 저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니까. 근데 아, 지금 이거 현재 얘가 4층짜리인데요. 그러니까 저층짜리 아파트잖아요. 네네. 예, 제가 뭐 층까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저층인데 2종인데 200%란 말이에요. 근데 110% 정도로 만약에 썼다 치면 이제 지금 층에서 한 90%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조금 더 그러니까 100%가 좀 안 되는 정도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반 분양분이 얘가 만약에 3종이었다면 많이 나오겠지만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세모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26평짜리를 사시면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분담금 거의 없이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2억 초반이라고 하셨죠? 네, 2억 한 2천 정도 나와 있어요. 네, 2억 1천, 2억 2천이다. 네. 그러면 인근에 얘가 재건축이 됐을 때 얘가 그러면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사역 일대의 뭐 이런 푸르지오 같은 경우 네. 가깝잖아요. 네, W역 세권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평당 되지 말고요. 분양 평당 이제 평당가 기준으로 대략 한 1,5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선에. 그러면 이 조공 2차는 평당가를 가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소사 푸르지오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밑으로 W역 세권으로 바뀌고 역세권하고 가깝단 말입니다. 분양성이 좋은 곳이고 여기는 안쪽에 박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300만 원 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거 25평짜리 요즘 짓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얘를 곱하기 25를 한다고 치면 대략 3억 초반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럼 3억 초반이면 지금 현재 2억 초반에서 한 1억 정도 격차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조공 2차가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설립. 아무것도 없죠. 30년이 추진위도 넘었는데. 없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면 얘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부터 10년 시작한다면 제가 봤을 때 10년은 그냥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최하 10년? 그럼 1억을 10년으로 나눠보세요. 연에 1,000만 원이죠. 네. 근데 리스크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유예가 풀려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1억이 안 남아요. 데도 그게 있어요? 환수제가? 1억이 안 남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걸 연도로 나눠보시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 투자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액면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따진다면 저라면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실거주 목적을 효율적인 겸해서 투자가 가신다면 어떤 모르겠고요. 거예요? 네, 투자 목적으로 가신다면은 그렇게 썩 제가 추천해드릴 정도의 그런 사업성은 안 나와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저라면 네. 이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효율성 있는 투자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현장 가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시면 점점 목소리가 좀 작아지세요. 그래도 알아본 곳인데 좀 안 좋은 전망을 들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저희에게 전화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으로서는 투자에는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요. 투자에 있어서는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세미나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전화 예약 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24-8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선착순 10분만 받고 있으니까요. 미리 전화 주신 후에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코오롱타워고요. 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3424-8393번이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간편하게 알아봐 주셔도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아, 네. 저 용산 KCC 웰즈타워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좀 팔고 싶은데 네. 그 매도 시점이랑 네. 그 제가 하고 싶은 갈아타고 싶은 지역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지금 2년 보유했죠. 2년 내년 4월이 2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분양을 받으신 겁니까? 네, 네. 분양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8억 5천 8억 5천 정도? 700에.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임대를 어떻게 전세를 주고 계세요? 렌트라고 미군 장교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얼마에 내고 계시죠? 월 280 정도. 280 85. 정도. 네. 85만 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이라면 결론적으로는 목표가 도달하시면 그냥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좋겠고요. 네. 그냥 네, 목표 원래 가격, 분양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분양가까지는 분양가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아, 네, 네. 다만 그 목표가가 도달을 했을 때는 제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도달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빠르게 매도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우선은 KCC 웰츠타워. 예,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남영역하고 이제 네. 고가를 넘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상갑지역으로도 도보가 접근은 가능합니다. 네, 네, 그죠? 맞아요. 자, 얘가 2015년도에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네. 분양가가 이제 중층 이상 그리고 고층으로 가면 더 비쌌고 8억 중반 정도라 그러면은 고층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아, 맞아요. 거의 고층이에요. 초고층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렌트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일대가 이 문배동이나 요 일대 신계동 일대가 외국인 렌트가 되게 많은 자리예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외국인 렌트를 어떤 걸 쓰냐면 대형 큰 거. 네. 네. 근데 이제 얘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요. 네. 이제 목표가 도달하면 왜 제가 좀 빨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냐고 말씀드리냐면 네. 이 렌트 수요자들이 대형을 선호하는데 대형이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전용률. 네네. 전용률이 중요해요. 외국인들은 워낙 넓은 데서 살다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작은 거 싫어합니다. 미군들은 네. 특히나. 그래서 이 전용률이 중요한데 요 지금 평형대가 39평이 제일 큰 거거든요, 여기는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전용률이 조금 낮아요. 네네. 예, 근데 얘가 지금 시세가 8억 초중반에서 중반선에서 움직이거든요. 층에 따라 네. 틀리지만.
네네. 이게 호가 기준이긴 하지만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아파트는. 네네. 근데 호가가 뭐 이 정도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얘가 렌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0만 원대 후반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요 밑에 있는 아크로타워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뭐 한 40평대 뭐 중후반대 뭐 46평, 7평 이런 것들 있죠. 네네. 예로 연식이 조금 더 됐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전용률이 높아요. 네. 요런 데가 지금 매매가가 똑같이 8억 한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예, 근데 얘네들은 렌트가 대략 한 300만 원대 이상이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서 이 전용률이 아쉬운 거예요. 네. 참. 예, 왜냐하면 그 미군 수요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대에선 정경과 전용률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다만 그래도 얘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연식이죠, 연식. 이 일대에선 연식이 그래도 제일 짧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있고요. 인근에 호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용산은 바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은 예상이 됩니다만 네네. 이제 그 이거예요. 여기는 렌트가 많은 자리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이전을 하기 시작해서 평택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점이 뭐 2017년 말부터 뭐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네네. 순차적으로 나가겠죠.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 렌트 수요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네. 이걸 전세로 전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매매가 8억대 예를 들어 중반이라 그러면 전세는 얼마예요? 6억대 한 중반 정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랑 전세랑 격차가 좀 있어요. 네. 얘가 만약에 붙어 있다면 전 렌트 수요가 빠져도 얘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현재 전세랑 매매랑 격차는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렌트 수요자들이 내국인 수요자층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네. 가격 상승을 바로 일으켜주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호재 때문에 호가가 자꾸 올라가 주는 것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호재들 인근에 또 캠프킴도 있고 호재들이 많잖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9억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예, 9억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이상 가면 저항을 맞을 거예요. 왜일까요? 뭐 전세든 미군 수요가 저 밑에 이제 용산역에 전면 역사권 개발하는데 주상복합 뭐 저기 푸르지오 서밋이라든지 이런 거 막 짓죠. 네네. 그런 것들이 대략 이제 렌탈 수요들은 빠지고 내국인 수요자들이 봤을 때 얘기입니다. 30평대 이상의 30평대 중반 이상의 아파트들 지금 분양하는 분양권이 10억 중후반부터 네네. 12억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층에 네네. 따라 조금씩 틀려요. 네. 그렇다면 얘가 9억 이상 가게 되면 용산역 전면 역세권에 있는 아이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얘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억까지가 목표가고요. 요게 도달한다 그러면 빨리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둘이 경쟁하면 절대 못 이겨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요때까지는 인근의 호재들의 힘을 입어서 외국인 렌트 주시면서 월세를 좀 받아 가시다가 네. 향후에 이 렌트 수요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다. 근데 그때쯤 되면 뭐 호재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요 정도가 간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에 좀 검토를 좀 신중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요. 네. 9억 시점이라는 그 시기가 네. 제가 지금 뭐 다가구나 뉴타운 이런 데 좀 관심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9억 시기까지 기다리다가 네. 그 다른 나머지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8억대 한 중반 정도에서 얘를 매도하고 나갈 것이냐, 네네. 아니 매도하고 다른 걸 갈아타실 것이냐, 아니면 이 월세가 내가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면, 네. 예, 그거를 지금 포기하면서 다른 걸 가져가시는 것은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렌트 비용이 어떤 내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떤 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서울 내에 있는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 주택으로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부자들의 어떤 투자 패턴으로 갈아타시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저희가 만기가 내년 4월 말이거든요. 네네. 레이스 만기가. 네. 그 시점에서 제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네. 그때가 아마 8억 중반이나 8억 후반 잘하면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너무 욕심을 안 부리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셔서 8억 한 중후반 정도에 던지셔도 그리고 갈아타셔도 무방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용산 KCC 웰츠타워 아파트 알아봤습니다. 지금 미리 많이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목표가 9억을 정해주셨는데 또 내년 4월에 지금 뭐 투자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경 아파트 문의드렸는데요. 네, 어디에 위치한 어떤 아파트죠? 성남에 있는 상대원에 있는 성경 아파트요. 아, 네네. 네, 그걸 아들한테 지금 아들이 22살인데 예. 아들한테 넘겨주려면 언제쯤 넘겨주면 양도세랑 이런 게 좀 적게 나오든가 아니면 증여세나 이런 게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지.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예, 지금 예,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적인 문제가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세를 네. 놓고 계십니까? 거주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 전세 계약서를 쓰시고 전세가 같이 껴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냥 엄마 그냥 아버지가. 거주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를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증여세가 꽤나 세거든요. 네. 구입하신 금액은 얼마세요? 1억 5천에 3년 전에 구입했는데 지금 2억 천좀 나가나 봐요. 네네네.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 거는 아닌데요. 네.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얘를 매도를 하시고요. 네. 예, 일반 다른 분들한테 매도를 하시고 네. 그냥 자체적으로 요거는 너무 오래 가져가실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들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30대 후에는 네. 넘겨주면 그게 뭐 더 낫다고 그러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네. 예, 나이는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젊은 사람한테 뭐 갑자기 뭐 증여를 해서 재산이 확 늘어난다. 그런 출처들을 다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세간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자, 우선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성경 아파트는 봤을 때는 이게 단대 오거리역하고 뭐 입지적으로는 조금 거리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그래도 약간의 상승, 그러니까 많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약간의 상승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근 다른 거 없습니다. 인근에 이제 이주 수요죠. 워낙 이제 이 성남 구시가지, 이 수정동, 태평동 일대 같으면 이 재개발 지역들이 워낙 많습니다. 뭐 구역 해제된 것들도 많고 하지만 얘도 가격이 올랐던 게 인근에 뭐 금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주가 나오면서 전세가 매매를 살짝 올려주고 그러면서 매매가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옛날에 제일 비쌌을 때 2억 선 했거든요. 이게 빠졌다가 다시 2억으로 올라왔어요. 2억 초반까지. 그러면 얘가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이주 수요 때문에 약간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선에 가면 부딪힐 거예요. 제가 그 선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요거를 매도하거나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자, 이 일대는요. 이거예요. 이 일대에서는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요. 네,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야 됩니다. 이주 수요자들이. 그렇게 되면 돌다 보면 지금 갖고 계신 성경 아파트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들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자, 여기 밑에 보면 야탑 있죠? 야탑의 같은 연식의 거의 이제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2억 중반이 넘어요. 근데 얘는 매매가 얼마죠? 2억 천요. 그렇죠. 2억 초반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야탑의 전세로 가려고 하는 수요자층들이 여기 전세를 갔더니 전세도 많지도 않은데
여기 한 블럭 이렇게 올라오니까 2억 네. 초반이면 인근의 학군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8호선으로 서울 갈 수 있대.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 전세 수요자들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일대에서는 빙글빙글 돌 것이고 그리고 밑에서 야탑 쪽으로도 생각하셨던 분들이 여기 전세 가격 수준이면 저기서 사고 돈이 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얘가 2억대 중반선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다만 얘랑 전세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야탑하고 지금 현재 구시가지하고는 솔직히 게임은 안 돼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2억 중반선까지는 예, 갈 수 있다. 요런 이제 약간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네. 2억대 중반선 될 때까지는 이 돌아다니는 수요층 때문에 이주 수요층 때문에 가격 상승할 수 있는데 단 좀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네네. 계단식으로 한 번에 막 이렇게 파동이 크게 움직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좀 마음 편히 가지시고 좀 기다리시면 2억대 중반에 도달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 아드님 이제 뭐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넘겨주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요런 지까지 여기 이 목표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하셔라.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남에 있는 아파트 지금 목표가액을 2억 중반까지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안양에 네. 광양동이라고 있는데 네. 현대아파트 32평을 네. 전세 깨고 사놓으면 좀 어떨까 생각 중인데 이게 좀 오래되는 건데도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네네, 안양시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투자 목적으로 그럼 매수하시려는 거죠? 거주 겸 투자 투자신가요? 목적인데 실거주 의향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서 혹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재건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좀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여기는 그렇게 접근할 만한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거주 목적을 두시고 보셔야 되는 데시고 아니면 다른 곳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관양 현대 아파트는 이 관양동에서는 일대에서는 제일 큰 아파트예요. 여기는 아파트가 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인근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고. 네. 예,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네네. 보신 게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 목적을 겸해서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태로서는 얘가 매매가가 한 4억 정도 합니다. 그죠? 네. 4억대 뭐 4억대 뭐 초중반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재건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성은 지분 놓고 봤을 때는 지분은 뭐 30평대, 32평 같으면 한 16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30평대 같으면은 사업성의 마지노선이 50%, 평형 대비했을 때 땅이 50%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관건은 50%는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다 아파트로 신규로 지어졌을 때 그 추가 분담금까지 계산하게 되면 거의 이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요. 저쪽 그 밑에 평촌 쪽으로 해서 뭐 한가람 아파트라든지 샛별주공이라든지 이런 데로 거주를 겸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에 뭐 월급 판교 그 복선 전처 이런 게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런 교통호재를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방송 끝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